새벽 4시 30분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는 무거운 쌀 포대를 지고 골목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100명은 올 겁니다. 쌀이 모자라면 안 돼요. 손은 떨리지만 발걸음은 단단합니다. 무료 급식소 문을 엽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80년 전 전쟁터로 거슬러 올라가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 아이는 모르겠지. 배고픔이 뭔지.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말끝이 흐려집니다. 내 눈빛이 8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전쟁 중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요. 7살 소년이 혼자 남겨졌죠.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가 무료 급식소를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속죄였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한 짓들이 있습니다. 떨리는 고백입니다. 1. 1950년 6월 그날의 기억. 1950년 6월 25일. 아침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죠. 아버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7살 나는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쾅, 쾅, 쾅. 비행기 소리, 폭탄 소리, 비명 소리. 모든 게 한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배고파요. 첫날 밤 나는 무너진 집터 옆 나무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옆집 강아지가 짖고 있었죠. 그 강아지마저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나는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 나를 괴롭힐 줄은 몰랐어요. 2. 생존의 기록. 쓰레기통 소년. 굶주림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3일째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썩다 만무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묻고 벌레가 기어다녔지만 나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더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가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주인이 쫓아왔고 그 아이는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끝까지 빵을 놓지 않았어요. 맞아가면서도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어느 날 미군 부대 근처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많았어요. 우리는 부대 쓰레기통을 뒤졌죠. 통조림 깡통에 남은 소스라도 하츠려고요. 한 미군 병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는 초콜릿 하나를 던져줬어요. 10명의 아이들이 그 초콜릿 하나에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 싸움에서 졌어요. 나는 너무 약해. 이래서는 살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해. 더 빨라져야 해. 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3. 전쟁고아들의 세계. 전쟁고아들에게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먹는다. 나는 약했으니까 늘 굶었어요. 시장 근처에 우리 무리가 있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 우리는 함께 움직였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큰형 역할을 하던 돌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다른 아이들보다 컸어요. 그가 우리를 이끌었죠. 오늘은 역전 쪽으로 간다. 거기 쓰레기가 많아.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전 대합실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에 영무원이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야, 거지 새끼들, 나가. 우리는 쫓겨났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어요. 버려진 집 있는 데로 가자. 우리는 반쯤 무너진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웠지만 함께 있으니 조금 나았어요. 그날 밤 막내 꼬마가 열이 났습니다. 8살 작고 여린 아이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도 돈도 어른도 없었으니까요. 제발 꼬마야 버텨줘. 다음 날 아침 꼬마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었어요.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나는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죽지 않겠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4. 속죄의 시작. 내가 저지른 일 고백합니다. 나는 순수한 피해자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빵 장수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움직임이 느렸어요. 그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빵 하나만 있으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는데. 나는 친구들과 계획을 짰어요. 한 명이 할머니의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이 빵을 훔치는 거였죠.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빵 3개를 훔쳤어요. 도망치면서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저 아이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충격 반전. 그날 저녁 우리는 훔친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힘들게 번 거였을 텐데. 그 뒤로도 나는 몇 번 더 훔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무료 급식을 하고 계셨어요. 전쟁고아들에게 밥을 주고 계셨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의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게 세상에 있었구나. 밥을 먹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가, 울지 마라. 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밥을 줄 수 있을까? 그 작은 소망이 60년 후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5. 청년 시절 악착 같은 인생.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는 15살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공사장, 부두, 시장 짐꾼. 몸으로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해. 더 이상 빵을 훔치지 않으려면 20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나를 눈여겨봤습니다. 너 부지런하구나. 주방일 배워볼래? 나는 그렇게 요리를 배웠어요.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다니. 과거의 나를 보면 믿지 못할 거야. 30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돈을 모아 빌린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동 포인트.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게 앞에 굶주린 아이들이 서성였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었죠. 나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내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돌려줄 차례야.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겠어. 공짜로 주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40대, 50대를 지나며 식당은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돈도 모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60세가 되던 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갚으며 살자. 6. 무료 급식소의 탄생. 62세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은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이미 시작됐단다. 식당 자리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어요. 따뜻한 밥집, 간판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으니까. 둘째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정말 공짜인가요? 네, 마음껏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셋째 날부터 입소문이 났습니다. 10명, 20명, 30명.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 남편을 잃은 아내, 집을 잃은 젊은이, 혼자 사는 노인. 나는 그들 모두에게 밥을 줬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배고픔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 6개월 후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명씩 먹이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쌀값, 반찬값, 가스비. 나는 내 저축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날 쌀이 바닥났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아침은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쌀 한 포대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밥을 먹고 취직했어요. 첫 월급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남은 채소를 갖다 줬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보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곳이 되었죠. 7. 20년의 기록, 잊을 수 없는 사람들. 20년 7300일, 약 73만 끼의 식사.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대 청년이 왔습니다. 이름은 준호.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서 밥만 먹었어요. 말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만 2억입니다. 가족도 떠나갔고요. 어제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이 아이의 눈빛, 과거의 내 모습이야. 준호씨,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천천히요.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준호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아이가 자라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길.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각에 오셨어요. 늘 같은 자리, 창가 옆.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으면 돌아가신 우리 영감이 보여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었죠.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할머니의 유품 중에 메모가 있었어요. 따뜻한 밥집 할아버지께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찾아왔어요. 첫눈에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전쟁고아 출신이구나. 우리는 눈빛만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식사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도 과거에 나쁜 짓을 했어. 빵도 훔쳤고 거짓말도 했어. 평생 그게 죄처럼 따라다녔어. 나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늙은 전쟁고아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도 솥을 엽니다. 지금 나는 82세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솥을 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솥을 열 수 있을 때까지요. 전쟁고아 출신이라는 아픔, 배고픔의 기억, 훔쳤던 빵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나는 성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쁜 일도 했어요. 하지만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했어요. 이렇게라도 갚을게요. 무료 급식소는 단순한 밥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용서의 공간입니다. 세상의 용서, 나의 용서, 우리 모두의 용서. 오늘도 손님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앉아. 따뜻하게 먹어. 해가 집니다. 하루의 급식이 끝났습니다. 나는 빈 솥을 닦으며 기도합니다. 내일도 이 솥을 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배고픈 이가 없는 세상이 오게 해주소서. 창밖으로 석양이 듭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솥을 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고아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은 계속됩니다.